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여름의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동해안 지역에는 벌써부터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릉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로 웃돌면서 한밤중에도 열기가 식지 못한 건데요. 계속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고 있는 데다가 한낮에는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3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주의 경우 낮 기온이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 대전은 18.9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6.7도, 포항이 23.8도 등으로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남에 이어서 경기 남부와 전남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3도, 강릉과 대구는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에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더위와 함께 연일 맑은 날씨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소나기가 내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대기 오염물질인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한낮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겠고요.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런 무더위 속에 어제 인천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끊겨 5천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까마귀 때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욕실에는 녹물이 들어차 있고 세면대와 부엌 등 집안 곳곳에는 생수통이 비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은 구매 대란에 생수가 모두 동났습니다. 원래는 이거 갖다 놓으면은 뭐 15일이고 20일 정도 소모가 되는데 오늘은 뭐 1시간 내로.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백석동에 있는 두 개 대단지 5천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를 못 해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려고 지금 생수에 사다 놨어요. 4시간, 5시간? 그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제 애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씻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물이 안 나와가지고 씻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인근에서 공사하던 건설업체가 수도 설비 밸브를 잘못 건드려 녹물이 유입되자 단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장 펌프 조절하는 밸브를 조절하다 그랬다고만 그렇게 들었거든요. 갑자기 수압이 세지거나 약해지면 관로가 흔들리면서 적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저녁 시간 아파트 대부분이 암흑처럼 불이 꺼져 있습니다.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으로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전기를 쓰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장고에 속에 있는 이제 음식물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죠. 지금 덥죠. 지금 제가 이제 물은 수도로 나오니까 물 끼얹고 지금 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까마귀가 전기 설비를 접촉해 정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아들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두 대선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7일째 재판 만에 배심원단의 유죄를 판결받은 헌터 바이든이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법원 건물을 나섭니다. 배심원단은 2018년 권총을 구입할 당시 마약 중독 상태가 아니었다는 헌터 바이든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딜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제시한 검찰 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본 겁니다. 헌터 바이든의 자서전도 스스로 발목을 잡는 데 한몫했습니다. By now, I possessed a new superpower. The ability to find crack in any town at any time, no matter how unfamiliar the terrain. 미국에서 처음인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낸 검찰은 결과를 반겼습니다. No one in this country is above the law. Everyone must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even this defendant. 형량 선고는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은 최대 25년 징역형이 가능한 혐의지만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서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아들 사건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정됐던 총기 규제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아들 재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y predecessor told the NRA convention recently, he's proud that, quote, I did nothing on guns when I was presiden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더 큰 범죄를 감추기 위한 시선 분산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또 다른 사건인 탈세 혐의 재판이 오는 9월에 시작될 예정이어서 트럼프가 권력형 가족 비리로 지목하고 있는 부당 해외 소득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애플이 자체 기기에 탑재될 운영 체제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7.26% 오른 207.15달러에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감 직전엔 207.1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뉴욕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올해 원유 수요 증가폭과 내년 전망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뉴욕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16달러 오른 배럴당 77.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집권당이 참패하고 극우 세력이 약진한 유럽의회 선거의 여진이 유럽 대륙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을 6주 앞둔 프랑스에선 27년 만에 동거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유럽의 선거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독일에선 노골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나치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독일 대한당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선거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ahlen haben klare Ergebnisse gebracht. Eine übergroße Mehrheit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unterstützt Parteien, die auch richtig finden, dass die Ukraine unterstützt werden muss. Das gilt für Deutschland, das gilt aber auch. 유럽연합의 지원이 절실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패배가 공동의 이익이라고 호소했습니다. В найнебезпечнішій ситуації ми в війні, а проросійські радикальні гасла небезпечні для ваших країн. 프랑스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3주 안에 판세를 뒤집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당 연합의 지지율은 극우 세력인 국민연합은 물론 좌파연합에도 밀렸습니다. 국민연합은 중도 우파인 공화당의 지지까지 확보하며 세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차기 총리로 급부상한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불법 이민 금지 등을 약속하며 극우 돌풍을 주도해왔습니다. C'est rester mobilisé parce qu'en fait l'enjeu de cette élection législative, c'est de choisir une nouvelle majorité et de choisir un nouveau gouvernement pour redresser le pays. 이에 따라 소속 정당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 정부가 27년 만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
파리올림픽 개막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 적용할 규칙 등이 반영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당원 표심 100%로 선출하던 기존 규정을 일반 여론조사를 30%까지 반영하도록 바꾸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당대표 선거 2위 득표자를 낙선시키지 않고 수석 최고위원을 맡기는 이른바 승계형 지도체제 논의의 결론도 관심입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열며 민생 챙기기에 나섭니다. 재난안전특위와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외교안보특위 등이 첫 회의를 가집니다. 내일 나머지 7명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도 예상되는 가운데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이틀 연속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 안건과 함께 긴급 안건으로 최상병 특검법도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합니다. 앞서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순방 4일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한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을 한 뒤에 공동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이자 우라늄, 크롬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는데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에 더 고생하는 곳 바로 군대입니다. 해마다 군부대 내 온열 질환 환자는 늘고 있는데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없음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12사단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한 훈련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땡볕에 완전 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에 구보까지 했다고 알려졌는데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온열질환 관련 증상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엔 1,400건에 육박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아닌데도 올해 5월 들어서만 100건 넘게 발생했고요. 현재 군은 부대마다 자체적으로 온도 지수라는 걸 통해서 훈련 등의 야외 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온도 지수 이상이더라도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29.5도를 넘으면 야외 활동을 줄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2년 전에 삭제가 됐습니다. 지휘 간의 자율적 재량에 맡기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처럼 안타까운 판단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지키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죠. 각 군의 특징을 고려한 세밀하고 의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유와 유제품 등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현상인 밀크플레이션을 다뤘습니다. 낙농가와 유제품 업체들이 원유 가격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올해에도 밀크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유 가격은 생산비 변동과 우유 소비 상황 등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인상분은 8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시기는 여건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유 생산비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1리터당 4.6%가 늘었고 가격은 88원이 인상됐습니다. 우선 낙농업계는 협상 범위 내 최대치인 리터당 26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고정 비용은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서 원유값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낙농가의 폐업률이 연평균 7%인 상황을 정부가 고려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가격 인상분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이네요.
지난해 우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9.9%, 전체 물가 상승률의 거의 3배였습니다. 삼겹살도 이제 2만 원인 시대라는데 밀크플레이션마저 다가오면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갈 듯합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비닐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나, 분리배출해야 하나, 종류도 워낙 천차만별이라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그렇다면 이 내용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리배출이 가능한 폐비닐의 종류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네, 서울에서 하루에 나오는 폐비닐 가운데 약 55%가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양은 매일 400톤이 넘습니다. 특히 상점 등 비가정의 배출량이 일반 가정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분리수거가 되는지 볼까요? 네, 기존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했던 보냉팩이나 특수마대에 담아서 버려야 했던 노끈이 폐비닐로 분류가 됩니다. 또 과자나 커피 포장 비닐도 묻어있는 이물질만 물로 헹궈서 분리배출을 하면 됩니다. 비닐 장갑이나 양파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식품 포장용 랩은 무조건 분리배출이 안 돼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리 기술 발전 덕분에 폐비닐을 연료로 쓰거나 재생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분리수거 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새로울 류에 나아갈 진,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씨. 승복을 입고 부처 핸섬 등의 신나는 가사에 일렉트로닉 음악을 섞어서 DJ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진 스님을 두고 국제적인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어떤 말들이 서로 오갔는지 보시죠. 네, 먼저 반대하는 쪽은 주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지난달 윤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공연을 했는데 불교 가치를 왜곡을 했다면서 현지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이후에 예정됐던 공연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윤 씨의 공연을 모두 취소했는데요. 싱가포르 불교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하게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한국 불교계에서도 승복의 특수성과 사회적인 역할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유니폼 논쟁이 번졌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또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윤 씨가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옹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선 유진 스님 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대에 따라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논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600년을 내려온 한국 불교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치맥의 신나는 응원까지 요즘 야구 직관의 인기가 엄청나죠. 친환경을 위해서 야구장에 종이 응원봉이 출시가 됐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일회용 쓰레기를 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응원봉을 출시한 팀은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이긴 한데 직접 써본 두 팀의 팬들은 내구성이 약해서 오래 쓰기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 한 번 쓰고 찌그러진 모습이 보이죠. 저도 야구장 꽤나 다녀본 한 사람으로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다 보면 저렇게 찌그러지는 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또 종이 소재라서 비가 오면 금방 젖겠죠.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일회용 쓰레기처럼 버려진다고 합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더 친환경적인 응원봉 아이디어 제안서를 구단에 직접 보낸 팬까지 있습니다. 친환경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은 종이 응원봉,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최소화를 하는 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구단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신문은 함께 담고 있습니다. 6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나옵니다. 앞서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은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 씨와 두 딸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의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270명에게 6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2차 신문기일이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열립니다. 유족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진화하길 바란다며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보내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부터 다시 대중과 만납니다. 이미 일주일 전 격리구역에서 일반 전시구역으로 이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푸바오의 새로운 집이 어떤 곳인지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푸바오를 만나러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2달 남짓 격리를 마친 푸바오는 일주일 전쯤 격리 사육장에서 벗어나 전시구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만 내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귀여운 모습을 미리 볼 수는 없었습니다. 푸바오의 새 집입니다. 오늘부턴 일반 관람객들도 이곳으로 와서 푸바오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됩니다. CCTV가 여러 각도에서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300제곱미터 크기의 앞마당. 평상도 있고 웅덩이도 있습니다. 它很活泼，那么它出来以后，它就可以这个很好的这个攀爬玩耍。你看也有这个水池。 대면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선 푸대접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는데 정수리 쪽 자국 관련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미인점이란 애칭을 붙였습니다. 很人事的事情，福宝以坐卧的姿势，头顶着笼子把手的一角，然后睡觉，睡出来。 푸바오의 신랑감을 찾긴 이르다면서도 훌륭한 유전자 보전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不像我们这个有没有财富，还看看它有没有外貌。我们熊猫的话是为保护这个大熊猫的这个遗传多样性优生优育为目的的。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선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那么经过严格的审核和评估，满足相关要求的合作机构，才能考虑纳入合作的范畴。 중국 인터넷에선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와 만나기 위해 쓰촨에 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몸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저도 아프지 말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최신 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BTS 맏형 진이 군대 아미에서 이제 아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오전에 전역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전역하자마자 내일 이제 BTS 데뷔 11주년 기념회에서 포옹회를 연다고 하고 본격적인 이제 활동에 접어드는데 경제적 가치 또한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나 포천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요, BTS의 경제적 가치는 5조 원에서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미, 그 팬덤, 강력한 팬덤이 그 이유인데요. BTS는 데뷔 전부터 기존의 그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다른 아이돌과는 다르게요. SNS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과의 그 공감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강한 팬덤을 형성했고요. 그 팬덤이 전 세계에 분포를 하고 연령대도 30, 40대까지 소녀 팬들부터 30, 40대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30, 40대 팬들 같은 경우는 또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팬덤의 경제적 가치가 뭐 매년 4조 원에서 5조 원에서 6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BTS 진의 전역으로 관심받는 곳 중에 하나가 아마 하이브일 겁니다. 최근 어도어 미니진 대표 간의 집안 싸움으로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혹시 반등의 계기가 되겠습니까? 예,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고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사실 하이브 주가는 연초 이후에 15%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민 대표와 집안 싸움이 발생했을 때는요, 20거래일 만에 약 19%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BTS 진이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내년 6월 달까지 BTS 멤버 전원이 일제히 전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BTS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S의 경제적 가치가 5조 원에서 6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이브의 주가에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엔터주 하면 역시 이 산업에서 SM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소속 아티스트 NCT를 둘러싼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좀 하루 만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 향후에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사실 엔터주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주가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것이요, 소속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불거졌을 때 주가가 큰 타격을 받아서요, 이 인적 리스크 문제가 항상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인적 리스크는 아이돌의 사생활뿐만 아니라요, 그룹 내에서의 뭐 이제 민 대표 문제, 경영권 다툼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소속 아티스트의 재계약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M 같은 경우는요, 소속 아티스트 NCT를 둘러싼 이 사실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악성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만큼 그 엔터테인먼트 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 상승 모멘텀은 뭐 몇 가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주가 중국으로의 그 음반 판매 수입이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뭐 한국, 일본, 중국 간의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그 문화 교류나 협력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요,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중국으로의 음반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으로의 그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뭐 대안으로서 일본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으로서의 그 진출을 갖다가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뭐 BTS의 복귀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연이 사실 싱글 앨범을 갖다가 낼 계획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러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방탄소년단 진의 전역으로 업계를 좀 환기해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가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뭐 매일매일 뉴스에서 오른다, 물가 올랐다, 뭐 올랐다 이런 오른다는 얘기 많이 전해드렸는데
삼겹살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삼겹살 가격이 2만 원을 1인분에 2만 원을 돌파해 가지고요. 무려 3년 만에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삼겹살에다가 소주까지 먹게 되면 2명이서 5만 원을 넘어가는 외식비가 지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겹살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돼지고기 1kg의 평균 도매 가격이 5,885원으로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것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인해서 돼지 사육 두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결국 돼지의 사육 두수가 줄어드니까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들어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겹살 외식 가격 추이를 보시면요. 5월 평균 가격이 2017년만 해도 1인분 기준으로 15,621원이었는데요. 2024년에 벌써 2만 원을 돌파를 했으니까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남자 2명에서 1인분 아니고 2인분씩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주까지 먹으면 한 10만 원 정도 넘어는 가는데 너가살을 하는 정도가 좀 부담이 되는 지금 수준이거든요. 지금 뭐 삼겹살뿐만이 아니라 뭐 자주 먹는 외식 메뉴들 있잖아요.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예, 뭐 김밥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원 참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이 3년 새 가격 추이를 보면 27.1% 올랐고요. 비빔밥도 21.5%, 김치찌개 백반 21%, 짜장면도 25.4%, 냉면 25.1%로 주요 그 외식 품목들이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 김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가장 김밥에서 중요한 원료인 김 가격이 급등을 한 요인으로 사실 김밥 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외식 물가 연일 상승세인데요. 사실 이 외식 가격이 뭐 크게 조만간에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3.8%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전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0%보다도 무려 0.8%포인트나 높아가지고요. 우리 그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이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른 뭐 부재료와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한숨이 깊고요. 또 고물가 시대에 기댈 곳 없는 서민들도 시름이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날씨 전망까지 안 좋다 보니까 물가 전망이 또 안 좋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벌써부터 날이 더워지고 있어서요. 올 여름에도 폭염이나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요. 과거보다 기온이 10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0.04%포인트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도 추세 대비 100mm 변화를 하게 되면 물가가 역시 0.07%포인트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후가 올라간다든지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사실 농산물의 산출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것이 당연히 농식품 가격도 상승시키고 또 시차를 두고 외식비 그다음에 가공식품 가격 역시 상승을 시켜가지고 우리 그 생활 물가 역시 또 올리게 되는 이런 그 좀 안 좋은 연쇄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지금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여름의 초입인데 벌써부터 가을 과수수확이 좀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룹 회장님들, 총수분들이 이제 해외로 자주 출장을 나간다는 소식을 저희가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직접 좀 해외 영업을 뛰고 이러는 것들이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이달 중순까지 2주간 뭐 30여 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업도 점검하고요. 삼성 미래 사업과 연관이 있는 IT 기업, 뭐 AI 반도체 통신 관련 기업 CEO들과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최태원 SK 회장도 역시 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와 만나기 위해 직접 대만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4월에는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의 AI 반도체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걸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연이어 해외를 방문해서 빅테크 기업들 전문 경영인이나 반도체 기업 전문 경영인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지금 AI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요. 미래의 그 경제 성장 동력이 AI 산업으로 지금 이전되고 있는 이런 전환기를 맞이해서 각 재벌 기업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세계 첨단 기업들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무자가 아니라 기업 총수들이 직접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고객사들을 만나고 이런 모습이 성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요.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래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6월 FOMC 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그 점도표 공개를 앞두고 그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날 공개한 인공지능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대감으로 애플의 주가가 무려 7.26%나 급등을 한 영향으로 이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과 또 그다음에 S&P 500 지수 역시 상승을 한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미 국채 수익률 2년 만기와 10년 만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CPI 상승률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건데 이 전년 대비 상승률이 3.4%로 그냥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뭐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연내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기대가 반영이 된 영향으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국 FOMC 회의, 연준의 FOMC 회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은 그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3시쯤에 나오거든요. 지금 일단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에도 금리를 좀 동결하는 것으로 많이 전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예, 이번에 금리 동결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최근에 발표된 5월 달에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에 좀 완화돼 보이는 미국의 노동 시장이요. 다시 여전히 과열되고 있다. 견조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다시 4%대로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도 역시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노동 시장의 과열이 여전히 진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는 이번에 미 연준 위원들이요 앞으로의 그 경기 전망과 기준금리 전망, 물가 전망을 갖다가 이제 표시한 점도표가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6월달에 그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인하할 건지, 뭐 1회 인하할 건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최근에 여러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르면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물가 상승률 전망 같은 경우는 소폭 상향 조정될 것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요, 원래 3월 달 같은 전망에서는 3회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점도표가. 그런데 이번에는 2회 내지 1회의 그 전망이 점도표상으로 거의 팽팽하게 맞설 것이 유력하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회 인하할 것으로 점도표에 표시가 될 것이다. 중간값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좀 완화적인 통화 기조 뉘앙스를 그 기자회견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의 FOMC 회의 결과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흥미로운
흥미로운 지점들이 하나 있어서요. 애플이 어제 신제품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스템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개 직후에는 주가가 하락했는데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아이폰을 포함해서 애플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를 비롯해서요, 올해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사실 애플이 전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발표 당일에는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1.9%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시장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은행에서요, 이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으로 인해서 사실 아이폰 기기 교체 주기가 계속 짧아지면서 아이폰 판매가 촉진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아이폰이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무려 7.26%나 상승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로 그동안 많은 막대한 수익을 얻은 투자 회사들이 그 이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 투자처로 애플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총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호남권 선 4곳에서 국내에 기록된 적이 없는 버섯 5종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도초도와 어청도 그리고 완도와 진도 등 호남권 섬 4곳에서 국내에 기록이 없는 주름버섯 속 버섯 5쪽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버섯은 진도에서 발견된 멋쟁이 주름버섯과 애기 주름버섯 그리고 완도에서 찾은 작은 갓 주름버섯을 비롯해서 도초도의 넓은 턱받이 주름버섯과 어청도의 회적색 주름버섯입니다.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미기록 주름버섯 속 버섯 5쪽을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무등산 일대에서 청정지역 지표종인 반딧불이가 관찰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그제 무등산 원효사와 증심사, 평도 매습지 등 넓은 지역에서 은문산 반딧불이 수백 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딧불이는 수질과 빛, 환경오염에 취약한 곤충으로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오늘도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